안녕하세요. 삼중성입니다. 오늘은 사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설명드리려 했는데 너무 비싸서 쓰질 못했습니다. 해서 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노가다 갓 시작하신 분, 혹은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 대한민국 공통으로 쓰는 현장 용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례의 순위는 없으며 임의로 제가 정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며 이것만 알아도 처음 현장 나가서 눈치 없다, 말기 못 알아듣는다 하는 말은 듣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노가다 팬붕이님들을 위한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저의 팀의 동생애가 이마대 이름을 몰라서 대왕마대라고 하더군요. 이마대 이름은 한국마대입니다. 어떤 친구는 공항에서 쓰거나 비행기에서 쓰는 마대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하하. 저도 왜 한국마대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야 알바 가서 한국마대 가져와 하면 랩하고 쪼르르 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손수레입니다. 손수레는 고유한 우리말이고요. 현장에서는 보통 구르마 혹은 리어카라고 합니다. 좀 나이 드신 형님들은 구르마라 칭하고 저처럼 3, 40대 형들은 리어카라 부를 확률이 높습니다. 구르마는 일본어로 정확한 발음은 쿠르마 즉 자동차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강점 시기부터 여태껏 전해 내려오면서 구르마로 변조된 듯합니다. 아무튼 구르마 가져오라 하면 하늘에 떠있는 구르마를 쳐다보지 마시고 재빨리 기억을 해내셔서 랩하고 쫄래쫄래 뛰어가 밀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목재의 이름은 뭘까요? 목재라는 건 누가 봐도 알겠는데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 아마 현장일 안 해보셨으면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안 해봤으면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엄청 헷갈렸어요. 심지어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저도 몰라요. 하하. 아무튼 현장에서는 얘를 다루끼 혹은 오빗기라고 부릅니다. 내 눈에 난 다루끼 아니고요. 하하. 아무튼 다루끼나 오빗기를 찾으면 저렇게 생긴 목재를 상황에 맞는 길이에 적합한 걸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다루끼나 오빗기 역시 일본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일본말을 많이 쓰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역시 목재입니다. 이런 목재들은 통털어 가쿠목이라 합니다. 우리말로 각목 즉 각진목재라는 뜻인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카쿠목이라 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다루끼도 카쿠목의 일부에 속합니다. 매 카쿠목마다 이름도 다릅니다. 이건 현장 용어로 투바이입니다. 가로는 넓은 면이 10cm 좁은 면이 5cm 되는 가쿠목이 투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바이 찾으면 두바이 놀러갈 생각하지 마시고 냉큼 투바이 토막을 주워다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카쿠목입니다. 그냥 카쿠목이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르냐 하시죠들. 하하. 저 역시 그랬어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이 카쿠목을 현장에서는 산승각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산승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절간이나 전망대 같은 걸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이게 산승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현장 나가셔서 산승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철사 아뇨? 네, 철사는 맞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이걸 보고 반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생이라고 해서 무슨 벌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반디불인가? 계속 그 벌레가 생각나서 반생이가 기억이 잘 안 날 때면 반디불 벌레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무튼 이것도 대한민국 어딜 가나 공통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본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목수공구입니다. 딱 봐도 목수공구인 건 아시는데 이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것의 이름은 꿀입니다. 이름 듣는 순간 이거 떠올리셨죠? 이 꿀을 떠올리신 분은 솔직하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이건 드시는 꿀이 아니라 나무에 구멍을 파거나 잘라낼 때 쓰는 공구 꿀입니다. 다음 이것의 이름은 뭘까요? 현장 가면 심심치 않게 보이죠? 이 녀석은 콘크리트를 칠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폼이라고도 해요.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칠 때 용도 말고도 발판이라든가 널판지 대용으로 등등 많이 활용하여 쓰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로 비 오면 빗물도 밀어내고 눈 오면 눈도 밀어내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도 꽤 높은 현장 물건입니다. 점심 드시고 쪽잠 자실 때 깔고도 많이 주무십니다. 여튼 이것의 이름은 유로폼입니다. 좀 전에 유로폼과 헷갈리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웃기는 게 현장에 폼이란 단어가 들어간 물건이 많아요. 사실 이것들은 편집 계획에 없었는데 편집하다 보니 생각나서 빠르게 폼이 들어간 현장 물건들을 둘러볼게요. 이건 알폼이라고 합니다. 용도는 똑같이 콘크리트 벽을 올릴 때 사용합니다. 생김새도 유로폼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유로폼은 쇠와 합판으로 돼 있고 알폼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유로폼과 알폼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갱폼이 있습니다. 갱폼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닐 수 없는 이렇게 거대한 철제 구조물입니다. 이것 역시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갱폼을 알려드린 이유는 갱폼을 양중하거나 설치할 때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갱폼 작업을 하는 곳에서 될수록 멀리 떨어지셔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아실 거라 보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단열재라고도 하지만 또 스티로폼이라고도 현장에서 많이 부릅니다. 이것 또한 현장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한마드릴이라고 하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르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드릴도 맞는 말이고 다르게는 뿌레카 혹은 하스리라고도 합니다. 뿌레카까지는 들어봤는데 하스리는 못 들어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러시아 말인지 일본 말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한마드릴 말고도 뿌레카, 하스리도 있으니 참작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기청소기처럼 생겼죠? 네, 공기청소기 맞는데 현장에서는 공기청소기, 진공청소기 이렇게 안 부릅니다. 현장 용어로는 앵앵이입니다. 이건 빨아들이는 역할은 안 하고 불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해보지는 못했지만 외국 친구들이 저걸 들고 다니며 불 때마다 먼지가 숨 못 쉴 정도로 엄청났던 것 같아요.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저 청소기처럼 생긴 애는 목이나 종국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형 죄송해요. 하하, 안 웃겼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것의 이름은 앵앵이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가리가 복수할 같이 생겼죠. 요것의 이름은 깔깔이라고 합니다. 너트를 풀거나 조일 때 쓰거나 뒤에 뾰족한 부분은 신우 대용으로 반생이 같은 걸 조여줄 때 사용합니다. 참,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바로 이것이 신우입니다. 신우가 정확한 발음이지만 현장에서 아저씨들이 보통 신호라고들 하십니다. 신호라 하면 지게차나 타워크레인 신호수와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서 빠르게 한두 개만 더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이것의 현장 이름은 빠루입니다. 못이나 널판지 등 해체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도둑들도 꽤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딱 봐도 절단기처럼 생겼죠. 현장에서는 이걸 보고 갓다라고 합니다. 옳은 발음은 커터기지만 왜 갓다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붙은 현장에서는 이걸 보고 커터기나 절단기라 안 하고 갓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노가다 시작하시거나 준비하시거나 또는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팬붕이님들을 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준비한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덥고 힘들면 보통 때보다 짜증도 많이 나지만 우리 노가다 팬붕이님들 항상 웃으면서 다치지 마시고 원하시는 액수를 다 벌고 노가다 졸업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